뒤에 또 안 나오셨네. 하다 보면 오시겠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다가 건빵 좀 갖고 왔어요. 저렇게 큰 건빵은 처음이에요. 예. 아니 저 해커스 수강생 동영상 보시는 분 하나가 저 장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 그 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간식 좀 보낼게요. 봤어요 그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식이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보냈대. 그래서 개나리콘을 보내겠대. 그게 뭐지? 이러고 봤더니 어제 종로 갔는데 저만한 크기로 4봉이 온 거예요. 건빵, 그 깡냉이, 동그란 링, 뭐 개나리콘 노란 거 막 4봉이 왔어. 그래서 어저께 종로에서 2봉 풀어서 다 주고 오늘 2봉 일로 갖고 온 거예요. 한 봉은 저기 또 안에 있어. 동그란 것도. 먹으려면 가서 달라 그래 시장님한테. 찜했어 신장님이. 본인 먹는다고. 봐봐요. 그래서 이제 드시고 싸가지고 가세요. 저거 놔두면 또 못 먹으니까 이 봉지에 싸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다 가져가고 알아서 좀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썩어버릴 것 같아. 저 먹다가. 그죠? 맛있더라고 근데. 그리고 우리 주말에 내가 감사한 그 사람이 감사하지. 어제 주말에 그 과 탈출 좀 지나고 났더니 조금 뭐가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머리가 지근거리기도 하다. 그렇죠. 원래 그게 한번 전체 범위로 싹 보고 나면 한숨이 나와요. 야, 이걸 다 할 수 있나? 등등등. 원래 우리 2달에 하던 거잖아, 그게. 8주에 하던 거를 하루에 끝냈으니. 그렇죠? 반응은 2가지예요. 글이 올라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점수가 아직 안 나오고 40점 먼저 이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정신만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이 못 따라온 겁니다. 그거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과 탈출집은 어떨 때 활용하는 거냐면 그림책으로 우리가 왜 국토계획법만 볼라 해도 거의 뭐 오후가 다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로 보면 1시간이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는 그림책이 더 편한데요. 형님 편하지. 10개월을 봤는데. 그러나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하게 암기할 것만 톡톡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거는 과탈집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맘먹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 비교 테마집은 중간중간 필요할 때 참고해서 보는 거고 뭐 어느 테마를 어느 보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탈출 같은 경우는 전체 범위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정비법 볼 거잖아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고 주택 다다음 주 보고 나면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이상문제도 끝나요. 그리고 이제 9월달 첫째 주, 둘째 주가 되면 이론 총정리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볼 거예요. 뭐를? 과탈집을 또 봐요. 2번 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차피 사야 돼.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과탈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딴 데는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종로는. 우린 2번 합니다.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월달 첫째 주에 4시간, 4시간, 8시간 할 거니까 요번에 6시간보다 2시간이 많아요. 이론 총론으로 볼 때는 그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해가셨죠? 나는 머리 많이 굴리는 거야. 어떻게 여러 번 볼 수 있을까 등등등. 그러니까 잘 따라만 오시면 되는 거니까 자꾸 얘기하다시피 문제집에 어려운 문제 있다고 걔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지금 할 일은.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면 되고 너무 멘탈 싸움에서 지시면 안 돼요. 멘탈 싸움에서 지면 끝나요. 그렇죠? 보다가 귀찮은 거야 이제. 맘대로 해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귀찮아. 시간만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재수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바짝 당겨가지고 알 수 있는 거라도 정확히 하자. 시작. 알 수 있는 거라도 정확히 하자. 이게 전략이에요. 놔버리면 안 돼요. 이거 알 수 있는 거라도 정확히 하면 한 번에 끝날 시험을 놔버리는 순간 바지가 다 젖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좀만 더 참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지 않아요? 말 안 할래요. 어쨌든 해서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문은 잠겨 있고 아주 환장하는 줄.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만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정비법 그래서 6문제가 나온다.
그때 단독주택 살 때였어요. 글쎄 그만합니다. 6문제.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정법인데 문제를 보면서 간단한 거 그림책 보고 할 거예요. 우리 또 주말에 또 과타를 받기 때문에 뭐 웬만큼은 좀 압니다. 이제는요. 봅니다. 그럼 용어 정리 좀 볼게요. 일단 정비사업 6문제가 나오는데 매번 얘기했다시피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던 거라 뭐 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비사업 얘기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얘기하면 뭐라냐면 우리가 극히 열악하다, 과도하게 밀집하다 이런 걸 보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거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분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정비 개량하는 것까지도 주거환경 개선으로 봅니다. 요거만이 아니라 이거 읽어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정비 개량하는 사업도 뭐로 봐주겠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열악 밀집인 거 다 이제 압니다. 재개발은 도시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재개발인 것도 알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라는 걸 개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말 많이 나오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의 어떤 공익환수를 위해서 지분형 임대주택 같은 거를 20% 이상 50% 이하 시장 20% 이상 50% 이상 건설 공급하라 라는 겁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아무래도 지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개발이익을 조합원들만 먹으면 안 되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와야 돼. 20 이상 50 이하. 그리고 공공재건축은 종전세대의 1.6배 이상 100분의 150 이상을 건설 공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내용이 들어오는 것 같을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돼요. 이게 싹 들어와 그러면. 근데 이걸 놔버리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말 특강 들은 게 의미가 없습니다. 들었을 때 그 돌아오는 주는 땡겨주는 주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이번 주는 공법에 좀 더 신경을 쓴다. 뭐 어떤 주는 민법을 특강 들었다? 그 주는 좀 민법을 좀 더 신경 쓴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 약간 속도가 붙어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약간 가든 힘의 가속력에 의해서 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감안하셔야 돼. 공부라는 것이. 우리 나이 때 되면 뇌가 굳어요. 이제는. 그래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난 이거 30년 동안 해왔던 거니까 하는 거지. 지금 처음 봤다고 쳐봐. 강의 준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이걸 한두 개도 아니고 30년이 쌓인 거지 이게 그동안 지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자꾸 요즘 우는 분들이 많아 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울더라니까. 어떡하면 좋아? 뭐 어떡하라고.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작년도도 안 됐잖아요. 될 거예요. 일단 1차 중심으로 하세요. 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될 거예요. 언젠간 됩니다. 아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될 거예요. 그리고 시행 방법에 대한 부분은 매번 얘기합니다. 뭐 항상 얘기하는 거.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모든 방식 다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량도 되고 수용도 되고 환지도 되고 관리처분 계획도 되고 혼용도 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과 환지로 가능하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무조건 관리처분으로만 가능하다. 이해가셨죠? 하지만 관리처분되어지는 건물의 종류가 다르다. 시작. 관리처분되어지는 뭐가 달라? 건물의 종류가 달라. 여기는 주부복, 여기는 건축물, 여기는 건축물인데 주로 주부복이라는 공동주택을. 그러면 주부복이라는 공동주택의 외의 건축물을 처분하려면 준주거 상업적에서 30% 이하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내용이 사업마다 좀 달라요. 뭐라고요? 관리처분 내용이 사업마다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줘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자의 정의에 재개발 등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따로 인정해 주지만 지상권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진 걸 얘기한다. 그냥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한다. 이걸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 이해가셨습니까? 엊그제도 봤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안정시키는 시기예요. 헷갈려 있던 거를 좀 더 안정시키는 거니까 좀 가속을 붙여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나오면 뭘 보라 했어요, 제가? 비용적인 측면을 물어본다면 40년을 떠올리자. 40년까지 보수 보강하는데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을 봐주겠다. 비용 따지면 40년. 시작. 비용 따지면 40년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 따지면 얼마? 20년 이상 30년이에요. 기간을 따지면. 20년 이상 30년이야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구분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잘 좀 정리해서 봐야 한다고 테마집 4페이지에 있는 거 비교하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죠.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 근데 정비기반시설을 보면 도로, 상하수도, 특히 국어 또랑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비기반시설이야. 국어 또랑. 그 다음에 000, 녹화공광, 가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가소지는 느낌이 주택법으로 본다면 약간 기간시설 비슷한 느낌? 그죠? 기간시설, 지역난방 이런 거. 그쵸? 근데 여기는 이게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이해 가셨죠? 난 언젠가 얘는 물어볼 것 같아. 가스 지역난방. 이거 나오면 왠지 모르게 주택법의 기간시설 떠오르는 바람에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쵸?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로 상하수도의 000 녹화공광처럼 중요한 정비기반과 임시거주시설은 중요한 거라서 이런 것들은 뭐다? 시군 등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모든 정비기반이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000 녹화공광. 시작. 도로, 상하수도, 동사, 도상, 000 녹화공광. 대충 들어오죠. 이제 하도 봤더니 이제 녹화공광도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은 중요한 기본이니까 시군 등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한번 나왔던 거였고,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의 유치원,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인데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는 거. 주택법에 가면 뭐니까 복리시설이 되지만 여기는 빠진다는 거. 왜? 포커스가 좀 달라서. 이해 가셨죠? 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제 멍 때리지 말고 다시 얘기하지만 수업 들을 때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래야 시간이 절약이 되어져요. 또 얘기하지만 오전에 대충 듣고 오후에 다시 보지 뭐 시간 낭비예요. 이제는 들으면서 바로 외울 수 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정신 차리고 들을 때 눈 좀 이쁘게 뜨고 무섭게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렇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은 꼭 건축법의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부대복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거.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만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연립주택에 건설된 토지도 우린 뭐로 봐줘요? 주택단지로 봐주는 거야. 그러면 주택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30채 이상을 짓는 거잖아. 주택법은. 그럼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주택단지가 주택법상 승인을 받은 단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아파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30채 안 되는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 주택단지의 개념은 꼭 주택법에 지어놓은 것만이 아니라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어놓은 아파트 같은 것도 대상 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예, 아시죠? 요즘에 참 보면 뉴스 보면 재밌죠. 서울시장님은 자꾸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가지고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정부는 여당은 듣지도 않고 있고 자꾸 택지 개발만 한다고 나서 발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염창동 일대하고 뭐 여러 가지 말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총 무슨 뭐 135만 채인가 진다고 나왔는데 이루어질 세대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근데 요즘 말만한 동네가 또 우리 과천의왕 쪽에 경마장 있잖아요.
그거 옮긴다고 하는데 나는 난 아닌 것 같아. 또 잡혀가겠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것도 그렇고 뭐 용산 공원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서리풀 지구 동네 단독 밀집지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에 거기를 밀어버리고 또 뭐 아파트 짓는 말도 하는데 주민들이 대단히 반대하고 있고 그렇죠? 다 갈아엎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집이 수도권 일대 부족한 거지 밑에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 좀 봐볼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건드리면 덧나는 건 사실이야. 어쨌든 간에 가만 냅두면 잘 진행될 걸 자꾸 건드리잖아? 덧나는 거거든 그게. 그렇죠? 최소한의 규제가 최선의 규제인데 항상 그 점은 아쉬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봐봐요. 어쨌든 내용 보시면 됩니다. 정비사업의 용어정의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뭐라고요? 정비사업의 용어정의이다. 내용에서 일단 1번 좀 봅시다.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뭐라고 나오죠? 극히 열악하다고 나와요. 극히 열악. 그리고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뭐라고 나와야 되죠? 주거환경 개선이 돼야 되니까 재개발 사업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죠? 재개발 사업이 돼야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곳에서 뭐다 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건 재건축이죠. 이제 이런 문제 껌이죠 이제. 그렇죠? 그 다음 4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개량 정비한다? 못 들어봤는데 공공재개발 이러니 그런가? 또 이런 거야. 아니 주거환경 얘도 개선사업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모르는 질문들 다시 나올 때 다소 뭐가 된다? 당황스러운 거죠. 책 잘못 가져왔고 민법책에는 어쨌든 그리고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종전세대 뭐가 되죠? 1.6배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건설 공급해야 되니까 5번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들 내용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그것도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105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보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뭐다? 토등소 분양분을 제외한 공공임대나 지분형 주택 공급 비율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죠.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 이상 50% 이하가 되어지겠죠.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되어졌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의 분양분을 제외하고는 얼마? 20 이상 50 이하에 대한 부분에 임대나 지분형 주택을 건설 공급하라. 개발이익 환수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 안 드렸잖아요. 공공임대 건설 비율은 100분의 20 이하를 얘기하는데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죠. 어차피 기흥 니은 나왔으니까. 이걸 넣은 의미가 뭘까요? 이미 기흥 니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의미는 없는 거지만 한 번 정도만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러면 20, 50이 되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고요. 느낌은 괜찮아 이거 진짜.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쯤은. 20에서 50. 재건축은 공공재건축일 때 100분의 160. 이해가십니까? 라고 내용에 대한 부분 이해할 수 있겠죠. 3번으로 갑니다. 법령상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의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첫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의 용어가 나오는데 노불이 나오면 비용인지 기간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기간이 보이네. 보여줘 기간이 보이니까 20년 이상 30년 이하. 정답은 1번이죠. 105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써 있고 105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써 있죠. 두 번째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105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LH와 지방공사를 얘기하는 거잖아. 신탁업자야. 그리고 건축법에 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 토지도 주택 단지에 해당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해가셨죠? 그래서 X. 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작업장은 공동 이용설이 됩니다. 하지만 공원과 공용 주차장은 요건 뭐예요? 정비 기반시설이죠. 뭐라고요? 공원과 공용 주차장은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정비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 정비법에서의 대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비사업에 의해 가지고 조성된 토지를 얘기해요. 여기 지목이 대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우리 정비법의 대지예요. 그렇죠? 그럼 기존의 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면 정비법상 대지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그게 지목의 대지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가 정비구역 지목의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나온다면 대의가 아닌 토지는 정비사업 못한다는 얘기야. 그 말이 아니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요하지 않아. 그런 책을 다 안 넣었어.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책은 꿋꿋이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내용에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들도요. 내가 쓴 책은 딴 사람이 강의하고 딴 사람이 쓴 책은 내가 강의해요.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책의 초이스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4번입니다. 그럼 정비법에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오죠. 기본이죠.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마을회관이 되어져요. 공동이용설이니까. 근데 나오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아, 고민되네 이거.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그래도 박스에 집어넣어 모두 고르시오. 진짜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못 외우면 못 맞춰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 정확한 것만이 살 길이다. 아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잘 나오는 부분은 봐줘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또 하나 정비 기반시설이 아닌 거라고 돼 있죠. 그냥 봐도 이건 쉽다. 구판장. 맞습니까? 공동이용설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나오니까 그냥 봐도 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이 있는데 유치원. 이건 기출문제 그대로죠.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 교육용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이용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법에는 뭐가 될 수 있지만 복리시설일 수 있지만 여긴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게 기출이었고 7번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3번인가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토지 등 소유가 나오면 100% 답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을 찾은 다음에 지상권자라고 써져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냥 항상 답은 그거야.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상권자는 시켜주지 않고 나머지 사업은 토지 소유자 그리고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번, 4번 나왔던 기출은 다 재건축이 답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 토지만 소유하자 해도 재개발 사업, 건물만 소유해도 재개발 사업, 지상권자도 그리고 신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평소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민법 배울 때 신탁 배우잖아요. 전문가한테 이제 맡긴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신탁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는 위탁자겠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자고. 이해 가십니까? 그럼 뭐가 되죠?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됐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토지 건축물은 대해서는 위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토지 소유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상식적인 얘기다. 마이크 왜 이래 또 불안하게. 그렇죠? 그 얘기들 넘어가시고. 그 다음 절차를 물어보고 있는데 절차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패턴은 일단 정비사업을 위해서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든 다음에 서울시의 정비계획 기본계획 만들고 당해 사업단지의 정비계획 만들어서 구역 정한 다음에 시행자 누군지 보고 사업시행계획 만들어서 관리처분계획 만드는 거잖아요. 정정사관 시작. 정정사관 14, 30, 14, 30 기억나시죠? 엊그제도 했어요 이거요. 작신동어 정정 하나 버스 정정 TV 안 보는구나. 어쨌건 순서 뭐가 된다? 정정사관에 대한 순서가 되어집니다. 그 점 내용에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당연히 정비기본계획 참 감사하게 정정사관이 그대로 돼 있네. 정정사관 그대로
이전고시까지 1번. 실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시행 절차가. 그래서 정정사관 외우시고 의견 청취 기간은 14, 30, 14, 30이라고 한다면 되어지는 거죠. 다소 여러분들이 눈빛이 편해졌어요. 저번 주보다. 그래도 한번 돌리고 보는 거라서 저번 주말에 느낌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르긴 해요.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109페이지 봅시다. 그럼 이제 봐봐요. 요거는 따로 이론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일단 봐봐요. 109페이지 펴보세요. 109페이지 펴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부터 문제가 나와요.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그럼 보면서 같이 봅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정비 기본 계획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봐봐요. 전국 정비 기본 방침,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 서울시 안에 사업단지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이해했죠? 그 얘기. 그럼 첫 번째,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만들고 5년마다 기본 방침이죠. 기본 방침. 그럼 109페이지 왼쪽에 써 있을 거예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국장 맞죠? 기본 방침이니까. 두 번째, 잘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이란 단어가 보여요. 정비 기본 계획. 제가 109페이지 가운데에서 매번 얘기했죠. 가평군에 아파트 몇 채 있을까요? 물어봤던 기억납니까? 군수가 없어요,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109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1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고 군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군 단위 아파트가 얼마나 있다고 우리가 기본 계획을 만들겠느냐. 서울시에는 350군데가 넘는 사업구역이 있습니다만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군수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작년 기출은 뭐였어? 정비 기본 계획의 문제인데 국장이 5년마다 검토한다고 나왔어. 10년 단위로 만든 국장이 아니지. 기본 계획은 기본 방침이 국장이지. 이해 가셨죠? 작년에 그거 하나 알면 한 문제 건지는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그 부분이고, 그리고 정정사관의 정이니까 기본 계획은 14일 이상. 그리고 1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쨌건 지방의회 의견은 60일 내 의견 제시. 맨 밑에 보면 109페이지 하단 지방의회 60일 내 의견 제시. 맨 밑에 보입니까? 지방의회. 그 다음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라는 것도 우린 경미한 거로 봐주기 때문에 뭐다? 의협심승 같은 거 안 거쳐도 돼. 10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보일 거야. 109 가운데 맨 밑에. 보이십니까? 다 한 번씩은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솔직히 경미 내용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뭐만 외우자? 나왔던 것만 하기도 힘들다. 나왔던 게 또 나오니까 그 제끼고 나면 문제 배분을 잘 보면 고를 수가 있어요. 다 못 외운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부분이죠.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챙겨놓으시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와요. 109페이지 가운데 위에 보시면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 가운데 위에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어요. 그럼 원래 만들어야 하지만 대도시 아닌 경기도 의왕시나 과천시 인구 10만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런 동네 무슨 기본 계획을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가 뭐예요? 아유, 필요 없겠다.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 없다고 인정한다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두 번째, 109페이지 맨 위에 써 있죠. 어디 가나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한다. 똑같죠? 제목에 써 있지. 계획의 작성 기준 같은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 대도시 아닌 시장이 만들었다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은 받아라.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변경한다 라고 한다면 의견 청취한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협심승이잖아. 의협심승 109 맨 밑에 됐죠? 그리고 기본계획은 내용에서 몇 년마다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검토잖아. 그리고 국장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왜 국장이 검토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이게 작년 지문이었던 거야. 이 지문이.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어 파악만 해도 문제를 꽤 고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문제를 보면
정비법도 6문제 중에서 3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예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푸는데 한 문제당 10초도 안 걸려. 기본적인 문제 아는 거. 근데 그걸 왜 틀려요? 기억이 안 나. 이것저것 다 알아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게 틀리지? 나머지 3개 어려운 거 틀리지? 못 맞추는 거야. 또 얘기하지? 정확한 거. 해봐. 이렇게 액션 스타트. 정확한 거. 이게 최고야.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야. 이걸 명심해야지만 빨리 붙어.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리고 이 중개사부과 용기가 생기면 이제 평가사 공부도 하고 이제. 어? 내가 소개시켜줄게. 와. 하게 해주고요. 어쨌건. 우리 일산에서도 중개사부과 평가사서 가지고 많아. 아세요? 서포시사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가운데 있죠? 정 가운데. 기본 계획 내용. 109 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 봐요. 그러면 항상 계획의 내용이 나오면 이 계획을 어디에 만들지예요. 그죠? 그럼 서울시에 만드는 거죠? 정비 기본 계획은. 그죠? 그럼 봐봐요.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 개략적인 범위. 109 정 가운데 있어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녹지 조경 등에 대한 계획.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건 정비 계획의 내용이에요. 좀 이따 110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요거 추가된 거라 한 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11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거기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 정비 계획의 내용이 있거든요. 110페이지 팁 왼쪽 중간에 보면 그 내용에서 첫째 줄 끝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가 보일 겁니다. 거기 신설된 거야. 이 내용이. 시작.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 없다가 생긴 거예요. 왜 들어왔다? 정비계획 만들 때 투자자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 정도로 제시해 줘야지만이 그 정비계획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조그만 조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십니까? 이거 까먹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굉장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거. 정비 기본계획 내용이 아닌 거,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거. 4번.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변경할 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 아까 109페이지 하단. 정 가운데 밑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면적이 10% 미만의 축소. 항상 얘기하죠. 축소하고 단축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경미. 단축, 축소. 109페이지 봐봐. 10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있어. 경미, 변경, 단축, 축소. 3번 말씀 안 드렸지만 사회복지, 주민문화시설 등 설치계획 변경도 경미로 봐줘. 근데 정비구역 예정 면적의 20%에 대한 부분에 뭐다? 미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20% 미만에 대한 것들이 경미사항에 대한 부분이 뭐하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용은 옳지 않다라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어집니다. 10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있죠. 20% 미만. 5번도 말씀 안 드렸지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다 알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까? 경미는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5%, 10%, 20%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상황을 보고 그냥 모르겠으면 냅쳐둬요. 풀지 말고 체크하지 말고 그리고 지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2반을 봅시다. 그러면 2반 쪽에서 1번이 있는데 1번은 건강 5번이 있는데 풀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오면 그냥 틀려요. 생각하지 말고.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있죠. 6번 문제는 110페이지 왼쪽을 봅니다. 그럼 지금은 물어본 게 뭐냐면 정비 계획의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 물어봐요. 한 번 더. 서울시 뭐냐고. 정비 기본 계획. 당해 사업단지. 정비 계획이에요. 그럼 정비 계획의 내용이 아닌 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작년도 평가상 문제 고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시험도 이제 정비 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라고 내서
기본 계획을 집어넣어 답으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당연히 정비 계획이니까 정비구역 정해해서 구역의 면적. 봐봐. 110페이지 왼쪽 중간. 도시계획서 설치.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다 써있잖아. 세입자 주거 대책. 하자면 주의할 건 건폐 용적률의 밀도 계획은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110페이지 보시면 왼쪽 중간에 건폐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이 정비 계획이고 밀도 계획은 기본 계획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좀 치사스럽지만 봐봐요. 서울시에 300군데가 넘는 사업부지가 있어요. 그럼 A구역은 저밀도, B예정구역은 고밀도. 그럼 밸런스를 맞추자는 얘기야. 밀도를 맞추는 건 기본 계획. 정비 계획은 당해 구역의 사업이잖아. 그럼 당해 구역의 건폐 용적률 높이를 정하는 거지. 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셨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세입자의 대책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 계획이야. 안정 대책은. 근데 그냥 주거 대책은 정비 계획이야. 이해가셨죠?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구분 좀 하셔야 돼.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 계획, 주거 대책은 정비 계획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단어 차이로 몇 개 틀린 것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디테일을 볼 때가 있다. 제가 처음에는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8월입니다. 오늘 8월 14일. 내일은 광복절.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길가에 차가 많습니다. 어제부터 차가 겁나게 많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오거리에서 10분 서 있었습니다. 열받아 뒤집 뻔했습니다. 못 죽겠는데 아주 그냥 가지도 않고 말이야. 승질나게. 어쨌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정비계획의 위반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진짜 정비계획의 위반 등이다. 요거는 110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봐봐요. 일단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정비구역을 당에다 이제 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나올 때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봐봐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엊그제도 얘기했어요. 정비계획을 만들어 정비구역 정하는 거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은 직접 위반하여 직접 정합니다. 시작.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은 직접 위반을 하고 직접 정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시군이 대도시 인거와 아닌 거를 구분할 실익이 없어요. 뭐라고요? 대도시 인거와 아닌 거를 뭐다? 구분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직접 하는 거야. 대도시 아닌 시군은 도에게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 지정을 신청해라? 아니라고. 직접 다 한다고 이거는. 차이점은 이것만 있는 거야. 구청장 등. 구청장 등은 특광에게 신청하면 특광에 정한다는 거야.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 그럼 서울 강남구청장은 정비계획 만들어 특별시장에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특별시장에 정하는 거지. 요거만 달라. 그렇죠? 그렇다고 서울시장이 정비계획을 전혀 못 만드는 건 아니야.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만들 수도 있어. 진입로적을 포함해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구역을. 이해가셨습니까? 아니 아무리 특별시장이 정비계획 만드는 자가 아니라고 특별시장이 강남구청장한테 가서 야 정비계획 좀 만들어봐라 야 이럴 수는 없잖아. 해봐 야 그래서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겠죠. 보시면 되고요. 운동했어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주택 이번 주 월요일 이거 했어. 10분 동안 아파. 어쨌건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주택은 90%, 임대주택은 30% 이하 건설 반영해 주라고 했고 그리고 정비계획의 내용 좀 느낌이 좋으니까 조금 확인해 주자. 기본계획과 비교하면서 봐야 돼. 비교하면서 보려면 비교 테마집에 써져 있어. 나중에 봐요. 지금 말고. 나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비교 테마집 보면서 한 페이지 다 있으니까 수평 상태로 봐보세요. 그렇죠? 그 정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정비기본, 정비계획,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쭉 피면 한 장이야 다. 한 번 해봐. 비교 테마. 오늘 숙제 그거 해봐. 오후에 있다가. 비교 테마 계획 비교, 계획 내용 비교 해봐요 오늘 좀. 그리고 또 밑에 봐봐요. 그리고 내용 재밌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필요시 포함.
그리고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다. 뭐일 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이런 경우일 때 알려주는 기간은 60일, 연장 30일. 이것도 비그테마집에 있어요. 우리 관리계획의 위반자는 어땠죠? 관리계획? 45일, 30일. 도시개발구역 제한 1개월, 1개월. 지금은 60일, 30일. 다 했던 거야. 뭐라고요? 관리계획이나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위반자는 알려주는 건 45일, 30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 알려주는 건 1개월, 1개월. 지금은 60일, 30일. 이해가셨죠? 60일에 알려주고 30일에 연장. 이해갑니까? 그 내용이죠. 그리고 지정되어지면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등 간주해주고 주택법에 지역주택조합원 뭐가 된다? 모집하는 건 금지가 돼 있고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도 있고 또는 분할할 수도 있고 연접해 있지 않은 건 결합할 수도 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시설사업은 분할, 개발사업은 분할 결합, 정비사업은 분할 결합에 통합까지 가능하다. 통합은 연접해 있는 거. 연통을 넣거라.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 하였거늘 걔 있느냐? 다 어디 갔는지 물어봐라. 왜 안 나왔느냐? 그렇죠? 연통을 넣거라. 아니 주말 특강 듣고 평일날 수업 안 나오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게. 그렇죠? 그걸 나와야 공부가 되는 거지. 미치겠네 진짜. 봐봐요. 그러면 문제 좀 봅시다. 7번 문제. 일단 첫 번째 봐봐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구청장 등이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아니지. 구청장 등은 누구에게? 특광에게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 특광이 정하지. 110페이지 왼쪽 맨 위에. 시군하고 구청장 등은 달라. 이해 가셨죠? 시군은 직접 계획해 직접 구역 정하지만 구청장 등은 아니야. 계획을 만들어 특광에 신청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죠. 정비계획에 대한 거 정정사관 14, 30, 14, 30 정비계획이면 얼마겠어? 30일 이상. 이건 좀 외우자. 지방의회 나오면 어쨌건 60일.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에 추진력이 필요하다면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지.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60일 내 알려줘라. 또 45일 나왔더니 어서 봤다. 그건 관리계획이라고. 공간재구조화계획. 거긴 45일 30일. 지금은 60일 30일.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 X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나오면 쉽다고 느끼지는 못할 문제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가셨습니까? 하지만 이런 정도는 풀 수 있어야죠. 8번입니다. 110페이지 왼쪽 위.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정비계획을 만들 때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얼마나 질 거냐. 110페이지 왼쪽 팁 니은번. 110페이지 왼쪽 팁 니은번. 90%, 30%.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면 100분의 90 이하. 그 다음에 임대주택 관련된 것이면 100분의 30 이하. 이해갑니까? 90, 30, 답은 4번. 실제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공공재개발 20에서 50 있잖아. 그 느낌이 아주 괜찮아. 그 문제랑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 아까 봤던 거 앞에서. 알겠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9번입니다. 재건축 진단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으로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맞아요. 재건축 진단. 어디 있을까요? 109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죠. 109페이지 오른쪽 위. 앞 페이지 봐봐요. 재건축 진단.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비사업이라는 거를 시행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정할 때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되잖아. 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되면 재건축일 때 뭐부터 해라? 진단을 먼저 거쳐야 돼. 그럼 재건축 진단을 거쳐야만 정비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 원래는. 그게 3년 걸려. 이거 한 다음에 얘를 해야 되니까. 됐죠? 너무 지연돼. 그래서 윤석열 정부
12월 3일 되기 전에 그때 막 이렇게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재건축 진단은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끝내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주의할 거 재건축 진단 시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109페이지 오른쪽 위 109페이지 오른쪽 맨 위 재건축 진단 시기 언제요? 정비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해줘라. 109페이지 오른쪽 맨 위 109 흑구 말고 109 알았죠? 그 얘기. 그러면 재건축 진단은 기본계획상 잡혀있는 단지이면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진행해줘야 되고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면 109 오른쪽 맨 밑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정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위반 여부가 아니라 오른쪽 맨 밑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여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정비기본계획에 잡혀있지 않은 단지도 많아요. 여러분 봐봐요. 서울시에 300개 넘는 단지가 있는데 그 재건축 단지가 모두 정비기본계획 잡혀있을까? 아니라고. 정비기본계획에 안 잡혀있는 단지가 훨씬 많아. 그럼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기본계획이 안 잡혀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소유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야. 우리 재건축 할 거니까 진단해 주세요. 109페이지 오른쪽 위 동그라미 2번. 요청에 의한 안전진단이죠. 그게 바로. 그럼 뭐가 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을 하는 거야. 109페이지 109 오른쪽 위에. 이해갑니까? 그럼 뭐라고 나와요? 요청에 의할 땐 10분의 1 이상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요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재밌는 건 만약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하는 거지만 이미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시행자가 요청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추진위원회가 먼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나 시행자가 요청을 한다면 이런 건 뭐가 필요 없다?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 번은 나와야 돼. 원래는 의무적인 진단이 아닌 요청에 의한 진단일 땐 다 10분의 1 이상에 대한 동의를 얻으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시행자가 있다면 10분의 1 동의를 안 받고도 뭐 할 수 있다?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리얼하네. 무슨 음료 광고 같다. 그치? 어쨌든 그리고 시장군수 등은 결과를 특광도에게 보고하고 특광도는 국장이 요청하면 제출해 주는 거예요. 바로 뭐하죠? 시군이 국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한번 나왔던 부분이겠죠.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뭐하죠? 의뢰해가지고 진단하고 특광도는 못 믿겠으면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음은 진단에서 제외할 수도 있죠. 너무 위험함이 명백하니까.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래층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가 보인다. 기억나요? 그럼 시군등이 인정했다면 뭘 진단을 또 합니까? 당연히 위험한 건데 진단 제외할 수도 있다. 요걸 물어본 거예요. 봅니다. 문제 봅시다. 9번 문제. 첫 번째. 시장군수 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식 도래한 때부터 언제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해라?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되기 전까지. 이해가셨죠? 109 오른쪽 메뉴에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진단은 당연히 주택의 단지라는 걸 대상으로 하죠. 말씀 안 드렸지만 연접한 단지를 포함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필요할 때 포함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등등이 나오는데 이 3번 지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청입니다. 그럼 재건축 진단이라는 거를 실시를 요청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요청이면 원래 뭐가 돼? 이런 사유 등이 있을 땐
원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시행자가 아닌 바에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하는 거지. 뭐가 아닌 바에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시행자가 아닌 바에는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을 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 얘기.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시장군수는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국장에게 그러면 특광도 패싱으로 열받겠지. 시군등이 국장에게. 이러면 안 되지. 시군등이 누구에게? 특광도에게. 국장이 징징대면 특광도가 국장에 제출. 시군등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패싱은 잘못된 것이요. 됐죠? 그리고 미운 번은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럴 때 재실시까지 포함해서 특광도는 적정성 검토 결과 따라 필요한 경우 시군등에게 재건축 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실시를 포함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보다. 몰라도 돼. 그렇죠? 신경 쓰지 말고 정답은 2번. 답은 쉽죠? 10번. 재건축 진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예요. 뭐 반복된 지문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용에서 일단 1번 좀 봐봐요. 아까 얘기했죠? 이미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시행자다. 얘들은 뭐다?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없어도 진단 요청 가능하다. 이것도 신설 지문이니까 기억해놔야 돼. 109페이지 오른쪽 위 2번의 두째 줄 얘기했던 거 아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에서 진단 요청이 있다면 거기 써있지. 오른쪽 위에 30일 내 알려주라고. 그렇죠? 재건축 진단 실시기획 수립해서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요청일에 알려줘야 돼. 어떻게 진단하겠다고. 써있죠. 오른쪽에 30일. 그렇죠? 그 얘기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군 등이 인정하는 주택단지 건축물은 재건축 진단에서 제외되는 사유야. 누가 봐도 위험하니까 진단을 또 할 필요는 없다. 시작. 누가 봐도 위험하니까 진단을 또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시군 등이 의뢰하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이 진단을 실시할 것이고. 5번. 시장군수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형 조건을 검토해가지고 뭘 정하라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 109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정비계획이 위반 여부가 아니에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여부를 정하라고요. 됐습니까? 재건축 진단 충분히 가능하다. 11번입니다. 110페이지 왼쪽 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지정권자. 특시, 특도, 시군의 특광이 되어져요. 여기는 매번 얘기하듯이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정비법의 지정권자는 동네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개발구역은 국장도가 가능하잖아. 한번 물어보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야?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이해 가셨죠? 지금은 특시, 특도, 시군의 예외 특광인 거고. 그럼 답은 뭘까요? 아닌 것은 3번이지 뭘. 이런 거 나올 리도 없지만 나와서 틀리면 지옥 가. 그렇죠? 제발 좀 부탁해. 그렇죠? 오해계들. 그 다음에 12번.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입니다. 틀린 것이 뭐냐고 나와요. 첫 번째, 지정권자가 110페이지 왼쪽 위 기획법 직접 정비계획 만들 수도 있죠.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봐봐. 연접하지 않은이라고 나오면 결합이지. 그러면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 결합할 수는 없다? 왜 없어? 있다니까. 답은 2번. 분할, 결합, 통합. 됐습니까? 어디? 110 왼쪽 맨 밑에. 동글뱅이 3개 있잖아. 됐죠? 그 다음에 진입로 지역을 포함해서 구역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뭐 하죠? 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보시면 뭐하죠? 할 수 있고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할 수도 있죠. 분할. 그 다음 5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110페이지 왼쪽 밑에 뭘 간주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간주하죠. 물론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5번 질문을 정확히 얘기하면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경우란 말이 있어야 좀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 왼쪽 위에 110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은 필요할 때 포함이잖아요. 필요시 포함. 110페이지 왼쪽 중간에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을 했다면 간주해 주는 거야. 이해가셨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다 했습니다. 13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시군 등의 허가. 시작. 시군 등의 허가. 오른쪽 페이지. 요거죠. 요거. 정비구역에서는 언제 허가받아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일단 봐봐요. 정비사업구역 내에서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뭐가 됩니까?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근데 이 내용이 우리 어디도 있다고 했죠? 개발법의 80페이지에도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두 내용을 좀 비교해 봐야 된다. 매번 얘기했고, 그럴 때 주의할 건 기득권 보호 30일 내 신고는 똑같아요. 도정은 30일 내 신고 똑같습니다. 수시는 3개월 내 신고. 그렇죠. 기득권 보호. 그리고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뭐가 없죠? 대수선이 없어요. 80페이지의 개발법은 대수선이 있거든.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수선 허가받지 않아요. 너무 빡신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일요일도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한 부분에 내용을 본다면 가설을 포함한다는 건 항상 하는 얘기고 어디 가나. 그리고 재밌는 거, 허가 제외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이거 디귿번. 기존 건축물의 붕괴, 안전사가 우려 있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건 개발법에 없거든. 여기 왜 있을까? 이거는 정비사업 노후불량 건물이니까. 봐봐, 밑에 옹벽이 있어. 쭉 무슨 산 같은 데 깎아서 켜켜이 집을 졌어. 옹벽이 금가서 물이 새. 좀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 허가받아야 돼. 2달 걸려. 중간에 다 죽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허가 필요 없다는 거야. 개발법은 없지만 여기는 있지. 그 다음 또 돈 되면 뭐하지? 지분을 쪼개. 그걸 제한하기 위하여 허가 제한을 가해. 그러면 대표적인 제한사항이 뭘까? 건물, 건축, 토지 분할이야. 건물, 건축, 토지 분할. 이건 지분 쪼개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 형질 변경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토속 채취 제한 가할 이유가 없어. 봐봐. 국토계획법의 허가 제한, 정비법의 허가 제한, 건축법의 허가 제한. 3가지가 나와. 이것도 비고테마집에 있어. 이해갑니까?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매번 설명드린 부분이었죠. 그리고 뭐 일반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걸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바꿔. 대표가 뭐지? 다가구가 다세대가 되는 거야. 그럼 지분이 쪼개지겠지. 안 돼. 그리고 큰 집합 건물을 뭐하죠? 전유 부분을 분할해. 안 돼. 하지만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이런 걸 제한할 이유는 없어. 그리고 기간은 몇 년이야? 3년에 연장이 1년이야. 그럼 물어봐. 국토계획법의 허가 제한 기간 3년에 연장이 2년. 건축법의 허가 제한 기간 2년에 연장이 1년. 좀 외웁시다. 이제 좀 외울 때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 좀 간단히 보실게요. 13번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가설 포함해서 건축물 건축과 용도 변경. 대수선 없어. 중목의 벌채 식재. 토지의 굴착, 공유수면 매립. 형질 변경이지. 하지만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몇 월, 1월 이상 쌓아놓는 걸 얘기하는 것이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3번. 이런 용어로 많이 물어봐.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연결된 걸로 옳은 거라고 나와 있지. 첫 번째 봐봐요. 간이공작물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 안 받아요. 다만 이거 써야 돼. 국토계획법상 허가 제외이다. 이 말이 있어야 돼. 국토계획법상 허가 제외인 거야. 허가 안 받는 사항에 대해서. 써있지? 110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면 니은번에 써있잖아. 노란 배다에. 국토계획법의 허가 제외 사항으로서 다음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 안 넣으면 안 돼. 들어가야 돼. 그죠? 세 번째, 개발에 지장 주지 않고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토속 재치. 물건 적치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의 물건 적치죠. 하지만 중목의 별채 식재에서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마 필기에 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봐요. 내가 쓴 책도 아닌데 문제가 비슷하잖아, 다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5번. 정비구역에서의 뭐라고 나옵니까? 행위 제한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시작. 정비구역 행위 제한으로서 옳은 것은. 시작.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으로서 옳은 것. 첫 번째. 허가 제한이 가능하죠. 뭐에 대해서? 건물 건축, 토지 분할에 대해서. 그 기간은 몇 년이었죠? 3년이고 연장은 1년이었죠. 기득권 보호 조치 며칠? 30일 내 신고한다면 계속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건축물 붕괴 안전사가 우려 있다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10페이지 왼쪽 밑에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은 안 된다. 작년 기출이었고 참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내용들은 잘 나온다기보다는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1, 2, 3번도 4번도 아직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5번은 작년 문제였었고. 뭔지 알죠? 지역조합 있으면 분쟁 생기니까 해제는 좀 얘기해야 되니까 쉬었다 얘기할게요. 세수하고 오세요. 어?